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2팀 최인재 마케터 이정수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휴가 시즌이어서 이제 최근에 여름에 덥고 이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숙박 업종들이 광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숙박업소에 어떤 것들, 그러니까 광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네. 부분부터 천천히 하나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숙박 업종이라면 어떤 업종들이 있을지 먼저 그것들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제 펜션, 그리고 리조트, 뭐 호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캠핑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글램핑장. 글램핑장.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업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 업종들을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갈 때 그런 루트가 저는 주로 인스타 광고에서 자주 찾아보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마케팅을 조금 뭐 공부하셨거나 좀 알아보시는 중이시라면 고객 여정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고객들 실제로 이제 예약까지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고객들은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 업체를 알아보고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업체를 이제 예약을 확정하게 되는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케터의 입장보단 조금 더 소비자 관점에서 맞습니다.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인스타, SNS를 주로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 SNS에서 뭐 서울 화플 이런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그런 뭐 가평 펜션, 인천 펜션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것들을 보고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해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뭐 이제 여기에 펜션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형으로 뭐 인천 펜션 어디 주소가 같이 나오면서 이것들을 보고 나서 여기 좀 넓고 쾌적하네 이런 생각을 한 후에 네이버에 이 펜션을 검색을 해요. 한 다음에 이제 블로그 리뷰나 그런 사진들을 찾아보고 예약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정수님은 어떻게 주로 펜션을 예약하시나요? 제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인스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메타로 하나의 매체인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하나의 매체인 건 알고 계실 텐데 이 인스타, 메타를 활용해서 광고하는 방식을 총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메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한 스폰서드 광고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외로는 이제 뭐 2가지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성격이 좀 달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많은 팔로워스를 확보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업체에 대한 소개를 맡기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걸 2가지로 말씀을 드린 건 아까 인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화플 같은 페이지, 네. 팔로워를 많이 확보한 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 네. 하나는 유명 인플루언서, 뭐 연예인이 됐든 아니면 유튜버가 됐든 네. 이런 사람들한테 협찬 및 제공을 함으로써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3가지는 각자 다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네, 일단 맞습니다. 스폰서드 광고는 페이드 매체로 일단 노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제 광고가 아닌 네이티브 형식으로 이제 사람들 피드에 네. 맞춰서도 노출을 할 수 있고 그 내가 원하는 타겟 대상을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밑에 이 2가지의 경우는 이미 많이 확보된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상품을 노출시킨다라는 광고인데 2가지의 네. 성격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 이 사람이 그렇죠. 광고하는 정도면 시설도 되게 괜찮고 믿을만하겠다 네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반면 이제 아까 임재님이 찾으시는 페이지처럼 이제 인천 핫플이나 뭐 서울 핫플이나 이런 페이지들에 대한 업로드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이 임재님처럼 여행을 알아보거나 그런 걸 할 때 이런 페이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음, 많이 팔로워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니즈가 제일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다. 네, 물론 맞아요. 시기가 좀 맞아야겠죠. 네, 저도 인스타에서 이제 하플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뭐 데이트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인천 하플에서 추천하는 그런 곳들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펜션이나 이런 숙소를 알아볼 때에도 그런 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은 이제 신뢰도가 확실히 그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팔로워들은 이 사람들을 믿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워너비죠. 네. 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던데. 음, 저런 그렇죠. 사진, 저희 그럼 저런 사진 찍을 수 있나? 아니면 이렇게 이뻐질 수 있나? 네.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니즈가 많을 수 있는 그런 모수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SNS를 활용한 광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소를 알리는 광고 중엔 이 정도가 좀 제일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중간에 한번 짚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어가자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아, 강아지를 네. 키우고 있기 때문에 SNS를 잘 안 합니다. SNS를 잘 안 하시나요? 네. 그리고 마케터가 그래도 되냐 하실 수 네. 있지만 저는 SNS를 잘 안 하는 편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숙소나 이제 숙박업을 알아볼 때 네. 일단 저는 제가 가는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네. 그 지역의 펜션 혹은 캠핑장,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네네. 뭐 애견 동반, 뭐 가평 펜션, 네. 가평 캠핑장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키워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출되는 것 중에 제일 보는 거 세 가지 정도가 파워링크, 파워링크. 블로그 리뷰, 네. 그리고 플레이스 이 세 가지를 봅니다. 네, 맞아요. 근데 파워링크는 기본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많이 강조돼 있고 확장 소재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네. 뭐 혜택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시선을 끈다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알아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 사실 최우선으로 보진 않아요. 블로그 네. 리뷰를 사실 최우선으로 보진 않고 뭐 플레이스나 파워링크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업체들의 뭔가 정보를 알았을 때 그 인재님이 그 페이지에서 보고 그 펜션 이름을 검색하셨던 것처럼 네. 저는 파워링크나 플레이스를 통해 습득한 그 업체 정보를, 펜션 네. 이름을 검색을 해봅니다. 네. 그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리뷰들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가평 펜션이라고 쳤을 때 나오는 블로그 리뷰들이 아니라 네. 이제 어떤 펜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나오는 실 그냥 실 지가- 블로그 리뷰를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가평으로 놀러를 간다. 네. 가평 애견 동반 캠핑장이라는 네.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죠. 네. 플레이스가 제일 먼저 상위에 뜨네요. 이런 네, 경우에 맞아요. 사실 파워링크보다 플레이스를 먼저 보게 돼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제 보통 일정을 선택을 하죠, 보통. 제가 네. 하고 싶은 일정을 선택을 하고 인원수를 선택을 해서 네. 여기서 봅니다. 네. 여기서 보는데 보통 한 1, 2페이지 정도까지는 좀 네. 꼼꼼하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 것들을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메모장에 계속 활용하고 있지만 네. 여기다 뭐 예를 들면 동물 카라반 펜션, 가평 무릉도 캠핑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네. 뭔가 제 눈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이름을 메모장에. 네, 네. 이름을 따로 적어놔요. 네. 기억력이 안 좋죠. 네. 무릉 가평 네. 캠핑장, 네. 가평 캠핑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놨다가 네. 이런 업체명을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네이버에 다시 검색을 네. 하시는 거죠. 네. 이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시설적인 부분이나 주변 풍경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플레이스죠. 이것도 네. 사실 플레이스 정보를 잘 등록해 놓으셔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업체에서 이제 잘 보기 좋은 것들로 네, 맞습니다. 해주시고 보통 이 업체명은 펜션명을 검색하면 네. 이 정보 대표 정보 밑으로 내리면은 웹사이트 외로 거의 리뷰들이 먼저 나와요. 네, 맞아요. 블로그 리뷰가 많이 나오죠. 리뷰들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제 뭐 후기가 어떻고 강아지는 몇 킬로까지 네. 그리고 체크인 몇 시고 네. 이런 정보들을 얻죠. 네, 네. 혹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보고 최종적으로 뭐 파워링크 다시 검색할 때 네. 파워링크나 위에 보이는 플레이스 정보에서 나오는 예약 사이트로 들어가서 네. 예약을 하게 되는 경로를 제일 많은 네. 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네. 블로그 리뷰는 뭐 최우선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리고 그 업체를 검색했을 때 정보를 얻거나 네. 아니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제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게 눈여겨봤던 업체 중에 네. 후기나 리뷰 수가 많거나 네. 혹은 굉장히 좀 양질의 만족도가 높은 후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네. 전환에 제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맞죠. 네, 맞습니다. 정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파워링크에서 업체를 보고 나서 바로 거기서 문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 업체의 리뷰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예약을 하기 때문에 엄청 급하게 이제 예약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플레이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숙소 업종이 플레이스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가 이제 숙박업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 이거를 말고도 조금 더 설명을 네네. 드리면 플레이스 광고 아까 보셨죠? 네네.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미용실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 이제 광고라고 붙어있는 플레이스 정보들이 뜹니다. 이런 것들은 광고가 가능한 영역인데 네, 맞습니다. 펜션, 이제 숙박업종은 특이하게도 네. 뜨지 않아요. 맞아요. 플레이스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네, 플레이스로는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플레이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놔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광고가 불가능한 지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쪽에 있는 펜션들에 더 확실한 신뢰도를 가질 거란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찾고 그만큼 네. 만족도도 높은 순위로 노출이 된다. 네, 맞습니다. 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플레이스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위쪽에 노출되는 것들이 이제 100%뭐 사람들이 만족해서 아니면 리뷰가 정말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레이스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님들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플레이스 관리라는 게 어떤 것들을 말하냐라고 하시면 네, 객실에 대한 사진도 솔직히 신경 써서 올리셔야 되시고 네, 리뷰도 그 많아야 되고, 주변 시설에 대한 것도 중요하시고 네, 가격 정보부터 해서 이제 뭐 설명글, 인사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최대한 많이 갖춰져 있어요. 네, 네이버에서 플레이스 정보 등록할 때 등록하는 뭐 써야 될 게 네네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입을 해주시는 게 네,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실 때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는 최소 4-5번 이상 그 내가 작성하는 설명글이나 인사글에 설명글이나 인사글 그리고 이제 뭐 객실 소개글 뭐 네. 이런 것들에 4-5번 이상은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녹여주시는 게 네. 네이버 시스템이 뭔가 이제 크롤링에서 그 키워드를 축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꿀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이제 설명글이나 인사글 아니면 소개글에 많이 써가지고 이제 네이버가 자동으로 이 키워드들을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 오시는 방문객들한테 네. 방문자 리뷰 혹은 영수증 리뷰 이런 거 부탁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쓸 때도 이런 키워드 좀 네. 좀 시켜주시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네. 펜션을 갔을 때 그런 부탁을 하신
이걸 안내 문구를 아, 안내 네네. 이제 실제로 그걸 보셨나요?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리뷰를 남겨주시면 어떤 것들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시겠지만 리뷰 작성해 주실 때 네. 이런 키워드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안내 문구를 받았는데 네. 뭐 제가 이제 광고 쪽 마케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할 것도 하나라도 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갖춰 놓으시면 어떠실까?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 이제 이렇게 저랑 이제 정수님은 그 유입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이제 유입 경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SNS 광고를 많이 보고 유입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SNS 광고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숙박업종에서 조금 더 좋을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타 SNS 광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메타 스폰서드 광고에서 이제 중요한 전략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메타 스폰서드는 사실 타겟을 어떻게 잡느냐인 거고 네, 메타 스폰서드 광고 자체는 이제 AI 기반으로 머신러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만약에 기광고주 그러니까 기 고객들이 많이 확보된 상태라면 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라고 하는 컨셉의 내용을 그들만 타겟으로 잡아서 노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신규 타겟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잡은 타겟들을 제외한 네. 그와 유사한 유사 타겟을 활용하는 그렇죠. 방법들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휴가 시즌에 숙박업소를 많이 알아보는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휴가 시즌에 많이 알아보려면 아무래도 방학이거나 아니면 이런 학생들 아니면 대학생들 요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재님 네. 여자친구 있으시? 저는 여자친구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여자친구가 만약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네. 그럼 인재님이 보통 숙소를 알아보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제가 알아봅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알아보시더라도 네. 여자친구분의 취향을 아, 반영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여자친구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발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오빠 이런 데 괜찮던데 라고 네네. 툭툭 던지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노출되는 게 제일, 그렇죠. 제일 강하다 네. 생각하거든요. 여자친구의 핸드폰에 노출이 돼야 네, 여자친구 네. 혹은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 네. 그렇죠. 저는 사실 아버님들보다는 이제 어머님들이 네. 그런 걸 정하고 네. 결제 전환이 남성한테 나더라도 그렇죠. 여기로 알아봤어요. 딱 결제해 네. 라고 하시거나 네. 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이제 그 여성분들. 네. 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타겟은 정답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고는 무수한 가설의 반복의 증명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해봤을 때 이런 타겟들을 잡았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주도하는 무리들이 주로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무리들한테 저희가 타겟을 잡을 수는 힘들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많은 업체들을 알아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경쟁사 펜션이나 아니면 경쟁사 캠핑장 이런 것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메타에서 모든 타겟팅 기법을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말고 특정 지역에 방문했던 사람 등을 타겟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지역에 자주 이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방문했던 사람은 여행지 같은 경우는 또 안 오겠지 하고 아예 배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제외 타겟으로 배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근데 뭐 이 사람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으로도 자주 오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싶어 하면 그 방문했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네. 사람에게만 노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네, 맞아요. 이런 방법들은 이제 각 마케터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이 무수한 가설들을 저희가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 스폰서드 광고는 그래서 타겟팅이 좀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팅 네. 말고 한 가지 더. 아, 네네. 하나 또 혹시 있을까요? 소재가 중요해요. 소재. 소재 정말 중요하죠. 타겟팅을 네, 네. 맨날 잘해도 네. 정말 이제 막
진짜 허름한 숙소 음. 사진 보여줘. 아 그렇죠. 그러면 아니면 예약할까요? 안 합니다. 메타 SNS 통해서 많이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 일단 노출되는 것들을 한번 봐볼까요? 네. 뭐 가평이라고 이게 뭐 가평 말고 어디가 좋을까요? 춘천 어디? 춘천, 아니면 평택? 춘천 펜션 네. 이라는 걸 검색해 보면 이제 다른 업체들이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디가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가 잘 돼 있고 좋다 아니다 음. 라기보다 그냥 취향적인 거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이제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 이 메타 이제 해시태그들을 이렇게 쭉 채워 놓으셨고 네. 물놀이를 하고 있고 이제 어린 아이들. 여기는 이제 인물들이 주로 안 나와 있고 시설 위주로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되게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영상이 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핸드폰이나 모바일에서 볼 때는 자동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시각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첫 장면. 네. 사실 저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썸네일이. 그 처음에 한 1, 2초 안에 뭔가 매력을 못 느끼면 아 그렇죠. 릴스나 뭐 이런 거 보실 때 네. 그냥 넘기시죠. 넘기죠. 아니면 피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 첫 1, 2초 그 후킹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활용하실 거라면 처음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주셔야 된다. 네, 이거 같고요. 네. 이미지라면 혹시 어떻게 제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슬라이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인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저희가 좀 강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한 장짜리로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네네. 이런 뭔가 행사 내용이라든지 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내용 네. 저는 특히 이런 거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무제한 바베큐 또는 수상레저 2인 무료. 이제 저는 주로 2명이서 막 놀러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제한 바베큐나 이런 수상레저 2인 무료라는 문구가 있으면은 좀 그거에 후킹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이제 이 왕터 리조트라는 곳을 저희가 검색을 해서 리뷰도 보고 그렇게 저는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 그러니까 시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금 과장되더라도 우리 업체에 진짜 정말 강한 점을 어필을 하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강한 점이 우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아, 좋고 그러면 안 해서 되죠. 네. 너무 많은 걸 넣다 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강한 점을 많이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는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그럼 그 시설만 강조한 소재를 한 가지를 진행을 하시고 네, 그렇죠. 아니면 인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혜택 뭐 무제한 프로모션. 바베큐나 이런 네.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 그럼 그 프로모션에 대한 내용을 따로 진행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서비스가 너무 좋아. 네. 사장님 너무 친근해. 네. 그 친근함을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소재를 또 만들고. 그 소재의 성격마다 네. 다르게 한 가지씩만 강조할 수 있는 한 가지씩만 해서 진행하시는 걸 그리고 그거에 맞는 또 타겟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제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소재 하나에 네. 뭉순이님 네, 안녕하세요. 뭉순이님이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든 그 이런 업종 관련해서 혹시 진행하고 계시다면은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처음 네. 저희한테 인사해 주셔가지고 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메타 스폰서드 광고는 이제 타겟팅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 소재도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소재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한 소재에 여러 강점들을 넣는 것보단 강점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소재를 만들어서 그 소재를 테스트를 해봐서 가장 좋은 반응이 좋은 소재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한번 네이버 검색 광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 파워링크 먼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파워링크에서는 혹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파워링크요. 네. 파워링크는 일단 지금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입찰가가 엄청 경쟁이 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적정한 유입을 받을 수 있는 입찰 순위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노출은 어느 정도 되되 너무 과한 소진이 되지 않고 네,
앞으로 우리 업체를 보여줄 수 있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펜션 업종을 제가 광고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 대표님들이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였냐면 이제 노출 순위는 정말 높이 올려놨어서 뭐 그만큼 유입은 많이 되는데 이 유입된 사람들이 심지어 문의도 많이 남겨요. 근데 중요한 건 방이 모자라요. 네, 방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 네. 사실 광고는 잠시 좀 그렇죠. 오픈을 네. 해두셔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출 순위도 낮추고 비용 소진을 좀 막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숙소 업종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은 이제 무조건 막 상순위로 노출돼서 우리가 유입을 엄청 끌어오겠다 이런 목적보다 우리 업체에 맞는 그 규모로 그쵸? 적절한 경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실시간 이슈나 뭐 네. 그런 것들에 대응해서 입찰가 조정을 좀 유연하게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파워링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 소재들을 좀 자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플레이스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링크에서 네. 크게 눈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면 음. 보통 이제 플레이스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파워링크에서 광고를 진행하실 거라면 좀 눈에 띄게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가평 글램핑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키워드에 노출되고 싶은 이제 업체들이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1순위에 몬테디오 글램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레이스 정보 확장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요 아래 업체 혹시 보이실까요? 요 아래 업체는 파워링크 이미지라는 확장 소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한 가지 이미지만 보이는 반면 요 위에 업체는 플레이스 정보 확장 소재를 넣어서 이 플레이스와 연동된 이미지들을 쫙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면상으로도 그렇고 눈에 띄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파워링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 보통 한 가지 이미지만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플레이스 정보를 연동을 하면은 이미지가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눈에 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밑에 업체들도 네. 플레이스를 등록을 해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가 노출되는 건 네. 상위 업체. 아, 그러니까 그렇죠.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장 소재는 사실 조건이나 상황별로 음. 노출되는 확장 소재들이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걸 상황에 우리가 1위를 유지를 할 거다. 네. 플레이스 더 그렇죠. 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줄 수 있는 플레이스 정보들을 확인을 등록을 해놓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글램핑장은 뭐 12만 9천 원부터 이렇게 음. 정확한 요즘 또 이제 인터넷 트렌드가 네.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랜딩 페이지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탈되는 아,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실 때 다른 데보다 일단 싸게 보여야지 해서 네. 무조건 저렴하게 적는 것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입력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유입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 광고에 뭐 문의하기 1원 이런 좀 예약하기 1원 이런 네. 의미 없는 확장 소재들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당연히 문의하기 예약하기는 돈이 안 들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 소재들로 이제 무조건 우리가 싸다라고 강조하는 그렇죠. 것보다 네. 그것보다 더 필요한 정보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최대 많은 인원 30명까지 수용 가능. 네. 근데 그런 방은 얼마다. 네, 그렇죠. 이런 내용이 담긴 그러니까 굳이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아도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있네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확장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확장 소재가 없으면 들어가야만 이제 업체 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업체 정보를 보고 그 사람들이 100%다 문의를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 소진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클릭을 할 사람들만 정말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파워링크 광고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사실 파워링크는 과금 방식이 어떻게 되죠? 클릭당 과금입니다. 그렇죠. 네. 클릭당 과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저희 사이트를 진짜 유입하기 위해서 네, 후킹성 내용만 쓰다 보면 네, 들어와서 에이 뭐야 아니냐 그렇죠. 하고 나가죠. 그러면 네. 과금만 되고 네. 이탈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그 정보가 있어야 이제 예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후킹성 음. 내용은 오히려 우리 업체의 비용만 소진하게 만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파워링크 광고들을 제가 이제 쭉 한번 보고 있는데 확장 소재를 아예 사용을 안 하는 업체들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숲속 다람쥐라는 펜션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냥 연락 주세요. 네. 한번 여기 업체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을 여기 가평 캠핑장 상속 힐링 공간도 네. 이렇게 파워링크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확장 소재를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노출되는 지면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시는데 이제 똑같은 비용으로 거의 똑같은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노출되는 그 지면이 작다 보니까 광고의 효율이 좀 떨어진다. 시각적인 장점이 떨어지죠. 네,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 이 확장 소재 등록하는데 저희가 막 추가적인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마케터나 아니면 광고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확장 소재를 충분히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숙소 업종에서는 특히 이런 이미지나 아니면 리뷰 수 이런 걸 노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는 저는 그래서 키워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이 이미지나 보여지는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노출되는 지면이 있을 수 있고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검색 위주로 숙박업체를 찾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키워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 조금 다른 업종보다는 세부 키워드, 네네, 지역명이 붙은 그렇죠. 이제 세부 키워드, 그 사람들의 조건, 네, 이제에 관련된 키워드들 정말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 그렇죠. 뭐 애견 동반 네. 혹은 뭐 애견 가는 뭐 카페 이거에 앞에 이제 뭐 지역명도 가평에도 여러 가지 동네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수목원 근처 네, 애견 동반 펜션 네, 이런 키워드들을 좀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되고 네.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인재님은 이제 커플 동반 여행 많이 네, 다니신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뭐 커플 숙소, 여행지, 네. 커플 숙소 추천, 네. 뭐 감성 숙소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그렇죠. 키워드를 넣으시는 게 음. 좋다. 네, 맞아요. 보통 다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많은 펜션 업종 대표님들이 키워드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냐면 펜션 이런 키워드들에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펜션이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바로 문의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니즈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평 여행을 갈 거다. 그럼 가평 펜션. 근데 가평 펜션에서도 또 세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플 동반, 커플, 가프 펜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추천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개 업체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업체들은 사실 파워링크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커플 가평 펜션 추천이라고 검색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커플인데 가평으로 놀러 가고 싶고 추천도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좀 많이 문의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파워링크 네. 영역이 좀 하단에 있을 수 있어요. 세부 키워드들은. 네네. 그렇지만 두 개 업체밖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건 우리가 이걸 썼을 때 손해 볼 게 전혀 없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진짜 70원, 80원에도 첫 페이지 안에 뭐좀 하단이긴 하더라도 네. 뭐 등록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고 노출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등록해놓고 클릭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져서 그게 한 번의 예약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네. 이건 충분히 깔아놔야 되는 키워드들이죠. 맞습니다. 세부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가 그건 것 같죠. 조금 귀찮고 음. 노출도 누가 이런 걸 검색하겠어 하지만 네. 이것도 하나의 또 이제 온라인 광고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 AI가 정말 많이 네. 발전하고 발달, 있잖아요. 네, 발달되고 있죠. 빅스비 막 이런 거 시리 네. 많이 활용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 TV에서도 기가진이 막 이런 아, 거 네, 맞아요. 특정줄 자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네. 가평 펜션 찾아줘. 네, 그쵸. 아니, 가평 펜션 추천 검색해줘. 이게 말한 듯이 검색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네. 롱테일 키워드, 그냥 어구성, 그러니까 대화하는 듯한 음. 키워드들도 많이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AI의 네. 발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에 좀 미리 좀 선점해 놓으시면 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효과를.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라마틱한 효과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검색 수가 네. 많지는 않으니. 근데 이제 대신 비용 대비 네. 효율이 좀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이 안 되면 과금이 안 되니까 사실 귀찮더라도 네, 귀찮은 거에 싸움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귀찮은 것들을 대표님들이 이제 펜션 운영하는데도 정말 바쁘잖아요. 아침에 뭐 펜션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손님 받고 그 사람들 또 케어해드리고 또 다음 날에는 또 청소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광고 영역에 있어서 좀 운영이 힘드신 거를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 키워드들이나 아니면 아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인스타 광고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위에 있는 제 최인재 마케터나 여기 이정수 마케터 한번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세부 키워드들을 좀 확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블로그 리뷰는 사실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네. 이제 길다면 길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블로그 리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리뷰는 이제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나 좀 팔로워 수가 좀 되는 사람들에게 리뷰를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블로그 일방문자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문자가 없더라도 리뷰 수, 노출되는 리뷰 수를 좀 늘리기 위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뷰 수를 좀 늘리고 싶거나 이런 그러니까 제일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리뷰라는 건 네. 어쨌거나 실구매자들의 실제 후기에 제일 가까운 것들. 네. 가까운 게 아니라 제일 실제 실구매자들의 구매들이죠. 네. 진짜 리얼한 내용들이니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실제로 전환을 할지 말지가 결정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뭐 파워링크 열심히 하고 플레이스 열심히 관리를 해서 노출을 잘 시켜서 우리 업체를 그 사람한테 인지를 시켰으면 탐색 단계에서 여긴 진짜 예약 바로 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정적 한방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뷰를 정말 좀 양질의 리뷰를 네. 많이 쌓아 놓으셔야 돼요. 네, 사실 맞습니다. 한두 개 있으면 아, 그냥 한두 개만 보고 네.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아무래도 한두 개 양질에 있는 것보다 리뷰 수가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있는 업체가 조금 더 신뢰가 아무래도 가겠죠. 그렇죠. 통계잖아요. 네. 그냥 네. 영화도 네. 한 명이 보고 평점 9점짜리인 거랑 그렇죠. 1000만이 봤는데 평점 9점짜리인 거랑 네. 이제 신뢰도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양적인 신뢰도와 질적 신뢰도를 동시에 챙겨야 되긴 네. 한다. 맞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블로그 리뷰 관련해서도 만약에 블로그 리뷰가 너무 적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업체가 인지도가 너무 높지 않아서 리뷰를 작성해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리뷰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숙박업종 마케팅 전략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수 선배님은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네. 이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네, 카페 여행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뭐 카페 같은 데라든지 네. 아니면 여기저기 배너로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네. 모든 이제 마케팅은 그 업체 상황과 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광고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표준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궁금하시거나 그냥 조금 나는 이런 걸 어떤 걸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연락 한번 주시면 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이제 광고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연락 주실 점 한번 있으시면은 한번 채팅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뭉순이님 이후로 이제 채팅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딱히 뭐 전화나 이런 게 오지 않고 있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2팀의 최인재 마케터였습니다. 네, 이정수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